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해놓고 왜 전 남친은 나랑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신경 쓰여 미쳐버리겠어요. 괜한 기대인 걸 알면서도 또 괜히 기대도 되고 그냥 귀찮아서 정리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연락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헤어진 유형에 따라 연락하면 좋을 시기와 연락할 때 꼭 알아야 할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 뭔가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리거나 여지를 주는 프로필 뮤직을 올리면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합니다. 연락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레고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단호박인 상대방의 긴가민가한 여지만으로 연락할 때 따라오는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그럼 아리까리한 여지를 보이고 있는 상대방의 심리, 타임라인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상대가 우리에게 이별 통보를 한 당시 심리 상태는 우리에게 혹여 새로운 사람이 생기더라도 감당하고 헤어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때는 그런 심리였지만 사람의 감정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외롭고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움찔움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바꾸기도 하고 노래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여지로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현재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헷갈려요. 그래서 상대방의 정확한 심리를 체감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때까지 넷플릭스를 끊고 게임도 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최소 하루 12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한다 한들 시험 때까지 한 번도 이 결심을 어기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아주 잠깐 마음이 해이해져서 시리즈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게임도 좀 하고 때때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죠.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의 심리가 딱 그렇습니다. 이별 통보를 하고 절대 우리를 다시 안 만난다고 결심을 해도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지라 생각되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재회하겠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사실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사사로운 행동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상대에게 대체 언제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까요? 헤어진 유형에 따라서 연락하면 좋을 시기와 꿀팁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가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성적인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단순 서운함 또는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 문제로 헤어진 경우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애정 표현도 하면서 애정 전선은 이상 무였어요. 그런데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가치가 정말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서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다가 전 연인이 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린 안 맞는 것 같다고 감정적으로 헤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쯤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이 케이스는 상대의 성향에 따라 연락 시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현재 당황스럽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기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헤어짐을 말했어요. 서로 대립된 순간에는 감정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허들이 마치 큰 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순간의 자존심, 그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의 다름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을 뿐이고요. 그런데 이성적인 매력이 서로에게 충분한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멀리서 바라보면 왜 그런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자고 했지? 하면서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완고하더라도 결국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해결합니다. 적어도 이성적인 매력이 남아있다면요. 만약 시간이 지나도 가치관 차이가 타협되지 않는다면 딱 그 정도까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다툼, 감정싸움 등 단순한 서운함으로 헤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케이스에서 상대가 집순이 집돌이처럼 친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주말쯤에 연락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집순이 집돌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익숙한 것에 끌리고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지고 나서 초반에는 화도 안 풀리고 헤어지려던 생각이 강했는데 주말이 한 번 지날 때마다 급 외로워지는 거예요. 집순이 집돌이라서 막상 만날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가 있어도 친구 만나러 가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이렇게 급격히 안정감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익숙했던 전 연인을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면서 결국 익숙함에 끌려버려요. 상대가 인싸에 친구가 많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4번째, 5번째 주말을 보내고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크게 남아있는 경우 보통 둘째 주말이 지나가면서 상대가 그리워지고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만날 친구도 많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돌이 집순이 성향의 사람에 비해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면 연락하기 하루, 이틀 전날 상대방 시선에서 멋지고 예쁜 사진을 딱 1개 정도만 바꾸고 연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상대적으로 쉽게 재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귈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돌아보니 이미 이전부터 상대가 선을 긋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걸 깨닫는 이별의 경우입니다. 헤어짐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그냥 자주 다툰다고만 생각했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헤어짐을 통보받고 생각을 해보니 이미 상대가 이전부터 선을 긋는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헤어질 만한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꽤 오래전부터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결혼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고 우리는 정말 견고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은 중요한 이직 문제나 집을 사야 하는 큰 문제에 대해서 따로 상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해서 뭐라고 하긴 했지만 뭐 바빠서 그랬겠지 이해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별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 초반에 이직할 때는 나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내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요. 확실히 상대의 마음이 변했던 거죠. 이전에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이해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였나 봐요. 그렇다고 해도 평소랑 다를 게 없었고 분명한 헤어짐의 원인이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헤어짐의 특별한 원인은 없지만 찾아보면 우리의 매력 감소가 시작된 사건이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헤어짐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그 헤어짐의 원인에 따라 1달 반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헤어짐의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단순 권태기였구나 생각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서 안정이가 되는 시점까지도 한결같이 상대가 나를 사랑해줬다면 더욱이나요. 우리가 본인과 잘 맞는 사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권태감으로 헤어짐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막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소개팅을 해도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소개팅 자체가 사람을 깐깐해지게 만듭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는 우리만한 사람이 없었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연락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달라진 모습의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인 헤어짐의 이유가 됐던 모습들을 보완한 사진을 최소 2-3개 정도 올리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무르르듯 안정적으로 연애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내 이미지는 사회성이 좋고 쿨한 사람인데 연인 관계에서는 의심과 집착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연애할 때 의심과 집착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게다가 상대방이 여사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로 연애 초반부터 너무 많이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사회성이 좋고 쿨한 내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고 호감을 가졌는데 만나다 보니 상대가 원한 이상형과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대는 연애를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독립적인 연애를 원했던 사람이어서 원래의 내 모습을 알았다면 아마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모습을 잘 모르는 채 사귀게 됐고 정이 들어서 상대방도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나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1년을 그냥 만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긴가민가하니 나는 조급해지고 상대에게 마음을 자꾸 확인받고자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인정받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상대는 그런 나의 모습에 불편해지고 매력 감소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상대방은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나는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서운함, 조급함, 미련의 끝판왕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락하기를 추천합니다. 연애라는 건 감정 속도가 같고 물 흐르듯 흘러야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처음부터 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 환상과 기대로 만났기 때문에 상대는 연애 내내 썸 정도의 감정에 머물러서 한쪽으로 기운 연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만난 연차는 쌓였지만 상대방은 점점 감정이 커지기보다는 관계에서 의무감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부담이 생긴 상태에서는 적어도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로라도 남아야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미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단기간에 또 연락해버리면 독이 되어버려요. 이 케이스에서 연락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상으로서 다가가는 게 아닌 가볍게 다가가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연락할 때가 됐는데 설날, 크리스마스, 추석 같은 이벤트가 걸쳐 있다면 그 시기 일주일 전쯤 가볍게 연락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케이스라면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연락하기를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많이 외로울 시기에 타이밍만 맞다면 연락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연락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올차단을 했던 상대가 차단을 풀고 몽글몽글한 태도로 연락을 하더라도 그때 내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올리는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는 족족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연락을 바로 해버려도 안 돼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제의까지 하려면 정말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움찔움찔하는 사소한 마음만으로 제의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스토리를 보는 정도의 감정으로 재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강력한 단서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겨지는 듯한 여지를 준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가 확 당겨버리면 상대는 방어 기제가 생기고 우리를 경계하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오늘 헤어진 유형에 따른 연락 시기와 연락할 때 필요한 꿀팁들,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헤어진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힘내세요.